해양수산, 뉴노멀 시대의 솔루션. 오늘은 우리나라 해운 조선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실 분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성화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네.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박사님을 모셨는데 뭔가 배우분을 모신 그런 느낌이에요. 아, 기분이 쑥스럽네요. 좋으신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제목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일단 제목을 지금 딱 주셨는데 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우리나라 해운 조선기업의 안정성 분석. 이게 저도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논문을 쓰신 겁니까? 일단 제목만 보시면 무슨 연구인지 좀 바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스트레스는 인간으로 비유하면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사람마다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영업 활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기초 체력이 약한 이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부실해지거나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런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해운조선 기업의 부실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측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평상시에 나는 멘탈이 약해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 조금 강하게 다독여주고 뭐 그러기 위한 연구가 될까요? 사람으로 따지면?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좀 그거보다는 일단 약한 애 강한 애를 좀 먼저 걸러내서 좀 관리를 다르게 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됐네. 제목을 약한 사람 약한 기업 강한 기업 잘 알아보고 준비하자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혹은 맞춤 솔루션. 그러니까 제목이 어때요? 너무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좋은 것 같네요. 네. 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사실 이 네. 해운조선 산업 자체가 경기 변동이 굉장히 심한 거라고 뭔가 느껴집니다. 근데요, 이 국가 산업이라는 게 경기가 한번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요동치고 기업이 요동치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대처를 하는 방법이 이 논문에 들어있는 건가요?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 화난 게 아니라 미리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단 해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해운 시장은 글로벌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즉 해운 산업은 글로벌 경제, 특히 제조업의 파생 산업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해운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 해운 시장의 공급인 선박 수요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운 시장의 호불항은 조선 시장의 호불항과 선후행하면서 거의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운 조선 시장 자체의 사이클을 갖고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이 순환 구조가 깨지게 됩니다. 해운 기업은 고가의 선박을 대부분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거나 선박을 용선료를 내고 빌려서 운영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구조로 영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황기에 무리하게 높은 성가로 선박을 조달하거나 고용선료를 내고 장기 계약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운임이 떨어지게 되면 즉각적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배를 운영해도 계속 손실만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운 산업에서 위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크를 잘못 관리하거나 네. 이 실패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던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2017년 한진해운 파산이 제일 큰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2000년대 중국 효과로 글로벌 경제와 해운 시장이 초호황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선사들이 무리하게 선대를 늘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운임과 성과가 동시에 떨어지게 되니까 무리하게 투자를 한 기업들이 이때부터 계속 적자를 내게 됩니다. 이 당시 여러 해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겪고 한진해운은 결국 파산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 외에도 이제 뭐 80년대 석유 파동이나 뭐 90년대 뭐 IMF 경제 위기 심하다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됐었고요. 사실 저는 뭐 뉴스를 그때 접했었거든요. 한진해운 하면 그래도 세계 7위 그죠? 그쵸. 선박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세계 7위의 그 한진해운이라는 곳이 그렇게 한 방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너져 버렸다. 정말 뭐 나라 국가적 손실도 엄청난데
여파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뭐 휘청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좀 흔들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땠습니까? 이제 한진해운이 우리 해운 산업에서 어떤 존재였냐면 당시 집계되는 우리나라 선사 수가 150개에서 180개 정도였는데 한진해운 한 개 회사의 매출액이 해운 산업 전체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한진해운 파산 당시에 그 한진해운뿐만 아니라 지금의 HMM인 현대상선도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둘 다 살리느냐, 이제 하나만 살리느냐, 아니면 합병을 하느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해운업계 쪽에서는 둘 다 살리자는 목소리를 냈었고 금융 쪽 시각에서는 둘 다 살리기에는 국가적 손실이 너무 커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진해운은 파산을 하고 그 현대상선은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쪽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진해운이 커버하던 이 물량을 다른 우리나라 선사가 그렇지. 가져올 수 있었다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랬으면 좋았죠. 대부분 한진해운의 물량을 외국 선사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국적 원양 선사가 HMM 하나만 남게 되니까 부담이 매우 컸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그리고 조선 산업 활력 제고 방안 같은 해운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게 됐고 특히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럼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트레스를 그 연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금융산업이 뭐 국가 전체나 아니면 글로벌 경제 전체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미리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방법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산업 중심으로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해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운업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해운조선 산업도 이런 금융산업처럼 선제적으로 부실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해서 이제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이런 국가적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사님 연구를 딱 하시고 나서 네. 기업이 부실 기업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딱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재무제표? 그렇죠. 오. 일단 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오늘 잘못한다. 어머, 네. 이제 아무래도 이번 연구가 이런 시나리오 변화에 따라서 부실을 예측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니까 부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아까 부실을 판단할 때 회계학적 기준, 그러니까 재무 자료죠. 네.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이번 연구에서처럼 모형을 통해서 부실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됐는데요. 먼저 판별 분석의 일종인 알트만 지수를 산출했고요. 부실 모형에서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로진 모형과 이 모형의 단점을 보완한 퍼스 로진 모형을 통해서 부실 확률을 추정했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상태가 앞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확률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추정된 부실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나 이제 해운시장 변수를 통해서 계량경제 모형으로 추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조건부 예측 분석을 하게 되면 극단적 위기 상황에 대한 해운조선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런 기존의 연구 모형이나 여러 가지 연구 모형을 대입해 봤을 때 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었다. 어느 정도는 대략 분석이 됐다. 이런 얘기 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먼저 알트만 지수를 통해 추정한 해운기업의 부실률은 글로벌 경기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또 주요 해운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시기 전후로 지수가 임계치 미만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 연구에서 구축한 부실지수가 해운기업의 재무상황 파악과 부실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진 모형과 퍼스 로진 모형 추정 결과도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고요. 스트레스 테스트 분석 결과 퍼스 로진 모형에서는 매출 충격과 자산 가격 충격이 부실 확률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패널 회귀 분석에서는 비대의 충격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적 접근 방식에서는 거시경제와 운임 충격이 우리나라 해운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산업의 경우에도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예전에 역사적인 글로벌 금융 위기나 요때 이런 상황 변화들을 지금 상황에 적응시켜 보니 앞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그 말을 해주시면 되는데, 야 이거 좀 그러니까. 많이 어렵게 이제 하시는 스타일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가. 네, 넘어가. 알겠습니다. 넘어가요. 네. 네. 최근 들어서 뉴스에 그 조선업계 호황 소식이 조금 들리거든요. 뭐 억소리 나는 대규모 수주를 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조선업계에도 좋은 바람이 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연구가 그렇지. 시상으로 뭐 이렇게 다급한 연구는 아니지 않나? 아니 분위기 좋은데 예. 스트레스 웬 말이에요? 잘 되고 있다 하는데. 그래 분위기 좋은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 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고 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연구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연구였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안 맞다면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지금 좋다라고 하는데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코로나19가 터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공포 심리가 많이 확산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와는 달리 좀 글로벌 경제 시스템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원금을 엄청 주면서 역대 최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움츠렸던 글로벌 운송 물량이 확 풀리면서 이제 시장에서 선박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그래서 HMM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뭐 정부에서도 또 국가적으로 사업으로서도 이렇게 좀 대응 전략들을 미리 이 논문을 통해서 세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운조선산업은 글로벌 경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시황 변동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산업 특성상 타인 자본 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서 매우 높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위험관리 체계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관리는 먼저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모형 구축 시에는 적용 가능한 최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토대로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정 결과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검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이제 기업과 산업관리 차원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해운시장, 그리고 산업, 기업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운산업 종합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짜 이거 한 번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 그 리스크나 데미지의 파장력이 어마어마한 만큼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좀 대비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해운 조선 산업이 앞으로 좀 더욱 탄탄하게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부에서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이후에 지난 6월에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 전략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2030년에 해운 매출액 총 한 70조 원, 그리고 원양 컨테이너 선봉량 150만 TEU, 지배선대 1억 4천만 데드웨이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 지원이 기대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선서 차원의 투자 전략의 선진화, 그리고 재무 건전성 확보,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과 같은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당대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선산업의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환경 규제로 인해서 LNG 추진선 같은 고효율 연료 추진 선박의 건조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LNG 연료 추진선이나 차세대 연료 추진선 기술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학계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네. 이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좀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저 나름대로는 좀 쉽게 설명드린다고 하긴 했는데 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또 해양 강국 아니겠습니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어떤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우리 해운 조선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성화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파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해운 조선 기업들 모두 파이팅!